예, 반갑습니다. 권성동입니다. 먼저 우리 보수 정치인들을 위한 미래의 힘 출범을 축하드리고 적극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 미래의 힘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존경하는 박재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인 중에 나라 걱정하는 기업인들 많습니다. 그리고 훈수 두는 기업인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유튜버를 운영해 주면서 우리 보수 정치인들을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행동하는 양심이라 그랬는데 진정한 행동하는 보수인이 바로 박재천 이사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가 끝난 후에 너무 고마워서 제가 저녁 식사를 한번 초대해서 저녁 대접을 한번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치인한테 밥 얻어먹는 게 처음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귀한 자리가 있다 그러면서 꼭 참석해달라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 왔죠? 우리나라가 합축 성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아버지 세대가 농경사에서 성장했다면 저희들은 산업사에서 성장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년들은 정보화 시대, 과학기술 그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에 차이가 많아요. 가치관이라든가 이해관계도 다르고 정치 영역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좀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당의 젊은 당직자들 그리고 젊은 우리 보좌역들 그리고 신진 그런 정치인들과 많은 대화를 해봤더니 제가 느끼는 게 참 많았습니다. 배울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메시지 담당자를 원래는 그 경선에서부터 본선 한 중반까지 50대 중반 또 50대 초반의 이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젊은 층들에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소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40을 전후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맡겨야 메시지가 그보다 많은 60대에도 가고 20대까지 통용되겠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 팀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줄 메시지가 나오면서 아주 신선하고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속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모르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후에 저희 방 보좌진들을 전부 30대로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은 오히려 저희같이 소위 저는 이제 꼰대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눈에 봤을 때 이런 꼰대가 조금 탈피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북 메시지에도 그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젊은 정치인들, 젊은 보좌진들, 젊은 당직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들을 중용해라. 적재조서에 배치하라. 이런 메시지도 제가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민주당 좌파 정당하고 다른 점이 뭐냐? 좌파 정당은 노동조합이라든가 민주노총이라든가 시민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운 인재, 아이디어 이런 것을 수요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반이 없어요. 우리 보수는. 그런 차에 우리 박재천 이사장님께서 이 미래의 힘이라는 젊은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경쟁을 하면서 키우는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미래의 힘이 앞으로 본격화되고 좀 더 커지면은 우리 보수 당의 정치인과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박재석 이사장님한테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김어준 같이 수백만 명이 보는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 달라. 두 번째, 또 국민의 보수판 참여연대를 하나 좀 만들어 달라. 이 두 가지를 부탁을 드렸더니 아주 심각하게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위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고시 공부할 때도 여러 번 실패했고 이 정치 시작해서도 한 번 실패해 봤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은 의지와 열정을 가지면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신 박재천 이사장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서 뵀는데 저보다 젊은 영화배우 한 분이 계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그 순간 우리 젊은 정치인들을 키우고자 하는 그 열정, 노력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뵈니까 참 많은 젊은 정치인들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제가 현재 선수가 5선입니다만은 공천 탈락 제가 한 4번 당해봤고 낙선도 한번 해봤고 또 지난 4년 전, 8년 전 공천 탈락돼서 무소속으로 생활해봤고 이번에 당 공천이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수많은 좌절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 가서 never give in,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과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 성공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마윈이라는 사람 한번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저보다도 나이가 어립니다. 그 사람이 중국의 항저우 출신의 이 사범대학인가 나왔는데 항저우 사범대학 오직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한 겁니다. 영어 공부. 호텔에 가서 미국인들 만나면 영어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발상에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버드대학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10번 이상 떨어지고요. 중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업체에 직업을 구하는데 한 23, 4번 떨어지고 미국 갑니다. 미국 가서 1990년대 초에 인터넷이 처음 뜨기 시작할 때 소위 말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를 하자.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성공하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도 돈을 한 8천 몇백만 원을 17명의 친척한테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국에 거부가 됐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뚱뚱한 아저씨 코스튬을 길고 있죠. 그 사람이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 그 사람이 65세 정년 퇴임했을 때 남은 돈이 한 105달러인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든 치킨업을 하자, 레시피를 만들자 해서 여기저기 찾아가서 실패, 운전박대를 받은 게 1007번인가 1008번, 1009번째 성공합니다. 결국 성공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하든 뭐하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국회의원 점수가 100점 만점에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면은 내가 요번에 떨어졌을 때 80점 정도까지 간 거고요. 4년에 또 가서 또 떨어져도 80점에서 적어도 85점까지는 여러분들의 역량이 진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젊은이요,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데 참 윌리엄 클라크라는 사람이 1868년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 홋카이도인가 농군학교에 갑니다. 그 사람이 몇 개월 가르치다가
이 미국 사람인데 기독교 선교를 했다고 해가지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있는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Boys be ambitious. 뭐 영어로도 아닌데 영어를 생략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 야망을 가져라. 야망, 야심. 우리는 그것을 야심이라고 합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다이치라고 합니다. 다이치. 큰 뜻을 가져라. 다이치. 큰 뜻을 가지십시오. 큰 뜻이라는 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해, 관계, 이해 충족을 위한 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시는 거에서 가장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사회적 가치로 전환시키는 큰 뜻을 가지십시오. 니콜라이 네크로소프라고 해가지고 러시아의 대문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없이 살아가는 것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당원으로서 이 현재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는 것은 당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노하고 또 분노를 바탕으로 혁신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할 때 홍위병들한테 얘기한 게 공산당 본부를 폭파시켜. 여러분들은 당 중앙을 폭파시킬 그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폭파시켜야 됩니다. 폭파시킬 정도의 이 당의 창조적인 재창조, 파괴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낼 일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길에 건승이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도전하시고 성공과 실패를 해나가는 과정들은 각자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그 대선배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4년 전에 도전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4년 전에 실패했을 때 무엇을 먼저 했냐면 가장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쇼타임의 경선이었고 내부 경선에서 실패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압도적으로 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러나 그 결과 그다지 크지 않은 차이로 패배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귀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실패한 이후 제가 그 실패했던 순간부터 제가 도전하기까지 시작했던 모든 과정들을 매일 단위로 다 복기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저의 늦은 결단 그리고 저의 준비되지 않았던 시간들 그리고 제가 결심하는 과정에서 우유부단했던 것들 저는 저의 4년 전의 실패는 물론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많았습니다만은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실패의 이유는 저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예전에 당에서 그 국장까지 하면서 당무감사를 여러 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탄핵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고통받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당무감사를 전국적으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면담했었던 모 구청장 후보자께서 무슨 말씀 상당히 많은 후보자께서 예비 후보자께서 무슨 말씀했냐면 나에게 공천만 주면 나는 그 어떠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공천만 주면 나는 돌파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그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참패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자리와 모임에서 지도부 탓이다.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었다. 선거 준비가 문제가 있었다. 중앙당이 잘못했다. 시도당이 잘못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아니어도 상황이 좋으면 당선될 수 있고 누구가 돼도 상황이 나쁘면 모두가 실패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의 이유도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모든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도 나만이 아니라 또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저는 저의 일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당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복합적인 이유로 우리가 성취를 한 사람도 있고 또 패배의 쓴맛을 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의 그런 쓰라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당에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숙제이며 모두의 성취이며 또한 사실은 모두의 함께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 발 한 발 겪어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저는 정치를 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이 새로운 전진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 전당대회를 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청년 최고위원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들도 모여 계시고 지방의원으로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역할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재천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 자리는 저 뒤에 이런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든든하게 울타리가 돼주겠다 생각하시는 기업인들도 자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아마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자격이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치를 한 10여 년 조금 전에 만 28살 기초의회 의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낮은 곳에서부터 정치를 경험하고 배우고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정치가 저는 우리 보수가 지향해 나가야 되는 좋은 정치적 토양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올라가다 실패도 하고 부딪혀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의 조금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늘 움직이고 열심히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으니 우리 같이 함께 손잡고 지난 총선 참패에 우울했던 기억들은 좀 다 떨어버리고 함께 좋은 미래를 이번 전당대회부터 또 다음번에 있는 지방선거 그 다음에 있는 대통령 선거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좋은 무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여기 있는 많은 선배 정치인 분들께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 저도 7월부터는 공무원의 신분이 되지만 늘 같이 함께 하면서 열심히 도울 수 있는 부분들 또 같이 할 수 있는 역할들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진중권 교수님 명강의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끝까지 남아서 우리 진중권 교수님의 명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